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A형 간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A형 간염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집단 발병이 확인되진 않고 있지만 A형 간염이 유행이라는 소식에 일선 병원에서는 백신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A형 간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3,200여 명이 확인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부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올 들어 91명의 환자가 발생해 지난해보다 3.8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생 환자의 80%가량은 20대부터 40대, 청장년층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무상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어서 접종을 하지 않은 데다 자연 면역력도 생기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30, 40대는 깨끗한 위생 환경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50, 60대 이상의 연령에 비해서 A형 간염 바이러스의 노출 확률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항체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적기 때문에 A형 간염에 더... A형 간염 유행 소식에 최근 일선병원엔 백신 예방접종 희망자가 많아 백신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16개 구군 보건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백신 보유량이 적어 수요가 몰릴 경우 접종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는 백신이다 보니까 수급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부산에 백신을 공급하는 도매업체 모두 전화를 해보니 현재 발주해도 약품은 구할 수 있다고 하니. 게다가 16곳 중 8곳의 보건소는 아예 A형 간염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 뒤늦게 백신 확보에 나섰습니다. A형 간염 예방접종은 6개월 간격으로 2차례 접종을 해야 하는데 1회 접종 비용이 보건소 4, 5만 원 선에서 일선병원 7, 8만 원까지 편차가 큽니다. A형 간염 확산 방지를 위해선 보건소의 안정적인 백신 확보 등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유신 독재를 무너뜨린 부마 민주항쟁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에 국가기념일 지정과 함께 이 역사적인 사건을 제대로 평가하자는 부산과 경남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의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20년 가까운 장기 독재에 가장 먼저 저항한 것입니다. 군합발은 시민들을 짓밟았지만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 유신 체제는 종말을 맞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유신 정권 하에서 그때 항시 저희들도 분반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강사는 4번이나 바뀌었지만 다른 민주화 운동과 달리 그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부마 항쟁 시작일인 10월 16일을 국가 기념일로 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통일의 원동력이 되도록 부마 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부산과 경남, 수도권 시민 60만 명 역시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은 법 제정이 아닌 국무회의 의결만 거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40주년을 맞은 올해 항쟁 참가자들의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뤄질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부실한 진상조사와 최근 드러난 전두환 씨의 진압 개입 역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과 가치가 제대로 정립될 때까지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토대가 된 부마 민주항쟁.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은행이나 공항 같은 곳에 가면 안전요원들이 가스총을 차고 있죠. 바로 강도나 테러에 대비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이 가스총에 넣는 총탄으로 발사도 되지 않는 불량 폐기품을 팔아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에게서 불량 총탄을 산 기관만 무려 6천 곳이 넘습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은행 건물, 은행에 배치해둔 가스총에 약재통을 장착하고 쏴봤습니다. 방아쇠를 아무리 당겨도 가스가 나가질 않습니다. 불량 분사액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이게 너무 배신감 많이 들었죠. 네. 가스총 손으로 쏴놨는데 이 작동이 안 됐으면 이거 큰일 나죠. 네. 폐기해야 할 가스총 약재탄과 약재통을 새 제품으로 둔갑시켜 팔아온 총포사 15곳, 25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은행 등에서 구비한 지 몇 년이 지나 버려야 하는 가스총 약재를 수거한 뒤 약재통과 약재탄 표면의 제조일자를 기계로 갈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짜 제조일자를 새긴 스티커를 붙여 또 다른 곳에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싸게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재활용된 제품은 전국의 은행과 공항, 시청 등 6천여 곳에 납품됐습니다. 실제 위급 상황에서는 불발되거나 오작동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가스총은 사놔도 실제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데다 법정 사용 연한도 없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하지만 제조한 지 2년이 넘은 가스총탄은 가스 분출이 제대로 안 돼 불발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액체가 딱딱하게 굳은 현상이 발생하고 또 그 틈새로 미세한 가스 누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 연한은 없지만 교체는 해야 됩니다. 이들은 총포사 연합 조직을 꾸리고 콜센터를 만들어 고객 관리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지난 3년간 1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이 선량한 총포사들은 장사가 안 돼 생계를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최근 잦은 사고를 일으킨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로 부산에서 출발하는 첫 장거리 노선인 싱가포르 취향 항공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실크에어가 첫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잇따른 추락 사고로 한 달째 운항이 전면 중단된 보잉 737 맥스. 안전장치 시스템 결함이 추락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정부는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진 운항 재개 허용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운항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싱가포르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적 항공사인 실크에어는 162석 규모로 운영되는 보잉 737 800기 좌석을 30석 줄여 부산 싱가포르 노선 첫 운항에 나섰습니다. The more flights between Busan Incheon Airport and Singapore Changi Airport. History has been made as Singapore becomes the first airline to operate non-stop scheduled flights. 최대 항속거리가 5,700km 정도로 직항거리와 비교해 300km 정도 여유가 있지만 만석 상태론 연료를 가득 채우고 이륙할 경우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7월에 취항하는 제주항공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항공사 중 유일하게 맥스 기종 2대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은 당장 부산 싱가포르 노선 취항 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737 800 기종 2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지만 운항이 중단된 맥스 기종의 유지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하반기 내에 취항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AA나 이런 데 인증이 전제가 돼야지 우리 정부에서도 판단을 하는 문제인데. 황금 노선으로 떠올랐던 부산 싱가포르 노선. 그러나 맥스 사태 장기화가 현실이 되면서 시작부터 노선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한편 에어부산이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운수권을 획득해 사업 확장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에어부산은 국토부의 한중 노선 확장분 배분에서 인천에서 센젠 노선 주당 6회, 인천에서 닝보 노선 주 3회, 인천에서 청도 노선 주 3회 노선을 따냈습니다. 부산발 장자재와 ENG 노선도 주당 3회로 추가 배분받았습니다. 에어부산은 처음으로 인천 출발 노선을 운영하게 돼 주식시장 상장과 함께 사업 영역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경제계를 주요 산업과 업종별로 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한국전자산업의 요람 역할을 했던 부산 전기전자산업의 역사와 현재를 짚어보겠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정부의 방송시설 1958년 10월 부산 진구 연지동에 설립된 대한민국 1호 전자공업 회사인 금성사. 국내 최초의 라디오와 선풍기, 냉장고와 TV 등을 만들어내며 한국 전자제품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여기는 냉동실, 여기는 냉동실. 소리 없음 오버. 금성 눈초 냉장고는 전자도이므로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동. 부산의 전자제품 공장은 국빈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공업 명소였습니다. 정부의 수출 정책에 힘입은 금성사에서는 라디오와 선풍기 등 각종 전기 기구를 생산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수출 대학 호평을 받고 있으며 수출용으로 지난 1959년 금성사에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라디오입니다. 금성사는 지금 LG전자라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돼 있죠. 이렇게 역사성 깊은 부산의 전기전자산업,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부산은 전통적으로 선박 관련 전기전자 부품에 특화되어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반도체, 발전기, 디스플레이 분야로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출은 어떻습니까? 부산의 전기전자 제품 수출은 지난 5년간 연평균 6%의 증가를 보였고 향후 주력 시장인 북미 지역과 중국의 경기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작은 라디오 하나에서 시작한 부산의 전기전자 산업, 이제는 세계를 선도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전기전자 사업체 수는 386개, 종사자는 17,000여 명으로 지역 전체 제조업에서 10% 안팎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하액과 부가가치, 수출액도 부산 경제에서 10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여전히 중요한 산업군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비중이 1%에 지나지 않아 반도체나 항공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기 배선기구 제조업체인 제일전기공업. 1955년 설립된 부산의 향토기업으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업계 선두권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2,500개의 다품종 생산에 적합한 40여 개의 소규모 생산 라인 체계를 구축해 구매자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발 인력은 한 30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연구 인력까지 확보해서 아주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스마트홈 시스템과 미국 수출 확대로 연간 1,300억 원의 매출을 기록 중입니다. 이곳은 에이징룸, 그러니까 제품을 숙성하는 공간입니다. 실제 제품이 사용되는 조건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든 신제품을 15일 동안 지켜본 뒤 결합률을 점검한 등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는 파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 전기전자 산업의 새로운 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부산항만의 구조적인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김상식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2015년쯤 부산항운노조가 사실상 자회사나 다름없는 인력 공급 관련 업체 2곳을 만든 뒤 터미널 운영사의 인력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이에 따른 금품을 받은 부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오늘 자신의 SNS에 공수처 신설을 바라보며란 제목의 글을 통해 공수처의 독자적인 수사권에 기소권까지 부여할 모양인데 이 기관은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음주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남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행인에게 중상을 입히고 음주 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여성 운전자 56살 구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달 23일 밤 8시쯤 남구 문현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고 100여 미터를 달아나다가 70살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사면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패스트트랙 지정을 비롯한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황 대표 외에도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과 대구를 거쳐 마지막 일정으로 부산에서 전국 순회투쟁을 이어갔고 내일은 호남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개발 제한구역 내 수소 충전소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공무원에게 2천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윤소 NK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부담금을 면제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강서구청 공무원 40살 A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벌금 2천만 원이 내려졌습니다.